주말 오후 동네 휴대폰 매장을 지나쳐 본 적 있으신가요? 간판은 켜져 있는데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불경기 신호가 아니라 통신사가 돈 버는 방식이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예전엔 줄 서서 기다리던 매장이었죠. 지금은 직원만 무료하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통신사가 돈을 벌던 공식 자체가 지금 이 순간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단순한 통신비 절약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통신사가 아니라 우리가 주도권을 되찾는 순간 권력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통신사가 어떻게 수익을 잃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은 이 변화 속에서 어떻게 돈과 선택권을 되찾을 수 있는지 차분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오르고 환율이 출렁이는 요즘, 사람들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디에도 묶이기 싫다. 불경기가 오면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식비 같은 생존비보다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고정비부터 줄이기 시작합니다. 밥은 안 먹을 수 없지만 통신비는 한 번만 바꾸면 몇 년 동안 바로 효과가 나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월 7만 원씩 나가던 통신비를 사람들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돈일까? 더 싼 방법은 없는 걸까? 30대 직장인 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는 최근까지 월 7만 원대 요금제를 쓰고 있었어요. 다들 이 정도는 내니까 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통장을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통신비로만 1년에 84만 원이 나간다는 걸요. 2년이면 168만 원입니다. 김 씨는 그날 밤 검색을 시작했고 다음날 알뜰폰으로 갈아탔어요.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소비자를 장기간 묶어두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나 안 묶여라고 선언하기 시작하면서 수익 구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어요. 고금리 시대가 불러온 건 단순한 소비 위축이 아닙니다. 소비자의 심리 구조 자체가 바뀐 겁니다. 자유를 잃는 것에 대한 공포, 고정비에 대한 경계, 이게 지금 시장을 바꾸고 있어요. 과거 오프라인 매장의 공식은 간단했습니다. 고가 요금제를 2년 약정하면 기기값을 할인해주는 방식이었죠. 소비자들은 이걸 100만 원짜리 기기를 70만 원에 사는 혜택으로 받아들였어요. 와, 30만 원 할인받았네? 하면서 기분 좋게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계산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똑똑해진 소비자는 요금제 총액, 위약금,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장 잔고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기 시작했거든요.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월 7만 원 요금제를 2년 쓰면 168만 원이에요. 반면 자급제로 폰 사고 월 2만 원대 알뜰폰 쓰면 2년에 40만 원입니다. 기기 할인 30만 원 받으려고 120만 원을 더 낸 셈이에요. 이게 할인입니까? 사실상 2년 동안 비싼 요금제를 강제로 쓰게 만드는 자동 결제 족쇄였던 거죠. 소비자들은 깨달았습니다. 할인은 미끼였구나. 진짜 목적은 나를 묶어두는 거였어. 통신사는 약정을 통해 미래의 수익을 미리 고정하려 했어요. 당신이 2년 약정에 사인하는 순간 통신사는 향후 24개월 동안 들어올 돈을 계산할 수 있었거든요. 그게 그들의 안정적인 수익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이걸 회피하기 시작하면서 수익 모델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어요. 약정률이 떨어진다는 건 단순히 매출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미래 수익을 예측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재앙 수준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있습니다. 자급제와 알뜰폰이 뭐가 다른 거냐는 거예요. 이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야 시장 변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자급제부터 설명하죠. 자급제는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전자제품 매장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기계만 따로 구매하는 구매 방식을 의미합니다.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스마트폰 검색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약정도 없고 할부도 없고 그냥 현금 주고 기계 하나 사는 겁니다. 반면 알뜰폰은 뭘까요? 이건 통신 3사의 망을 빌려 쓰지만 멤버십이나 각종 부가 서비스를 줄여서 요금을 대폭 낮춘 통신사 종류를 뜻해요. SK, KT, LG 같은 대형 통신사가 아니라 헬로 모바일, T플러스, 프리티 같은 작은 통신사들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소비자의 선택지는 사실 4가지 조합이 가능해요. 첫째, 약정, 통신 3사.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죠. 둘째, 약정, 알뜰폰. 기계는 싸게 사되 통신사는 저렴한 곳 쓰는 겁니다. 셋째, 자급제 통신 3사. 기계는 따로 사되 통신은 대형사 쓰는 거예요. 넷째, 자급제 알뜰폰. 기계도 따로 사고 통신도 저렴한 곳 쓰는 완전 절약형이죠. 현재 매장이 조용해진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네 번째 조합 때문입니다. 자급제 단말기, 알뜰폰 요금제라는 조합이 특이한 선택에서
표중회로 이동했거든요. 예전엔 그렇게까지 해서 아껴 하던 게 이제는 그렇게 안 하면 바보가 된 겁니다.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통신사 입장에서는 악몽이죠. 가장 수익성 높은 첫 번째 조합 고객들이 가장 수익성 낮은 네 번째 조합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으니까요. 구체적인 숫자로 비교해 볼까요? 전통적인 방식을 유지하는 사람, 월 7만 원 요금제에 2년 약정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2년간 통신비로만 얼마가 나갈까요? 정확히 168만 원입니다. 여기에 기기 할인을 30만 원 받는다 쳐도 실질 지출은 138만 원 이상이에요. 반면 절약 방식을 선택한 사람은 어떨까요? 자급제로 기계 사고 월 2만 원대 알뜰폰을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2년간 통신비는 약 48만 원에 불과해요. 단말기를 70만 원에 샀다 해도 총 지출은 118만 원입니다. 차이가 얼마죠? 최소 2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 이상 벌어집니다. 단말기 가격을 포함하더라도 요금제 자체에서 발생하는 비용 차이가 워낙 커서 총 지출액은 절약 방식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예요. 소비자는 이제 일회성 기기 할인보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월 고정 지출의 규모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고요? 기계값 할인은 딱 한 번이지만 요금은 매달 청구되거든요. 월 5만 원 차이가 2년이면 120만 원이에요. 이 정도면 새 폰 한 대 값입니다. 실제로 계산해본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하면서요. 30만 원 할인받겠다고 120만 원을 더 낸 셈이니까요. 이건 할인이 아니라 손해였던 겁니다. 통신사가 할인이라는 단어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장기 고정 지출을 강제하는 계약이었어요. 소비자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장의 작은 할인보다 장기적인 큰 절약을 택하겠다. 이게 지금 시장의 흐름이에요. 과거 매장 직원은 복잡한 요금 정책 정보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건은 우리 매장만 가능합니다. 지금 아니면 이 할인 못 받으세요. 같은 말로 소비자를 설득했죠. 소비자는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정보의 비대칭이 완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검색 한 번이면 전국 시세표, 요금 비교 사이트, 리뷰 영상, 커뮤니티 계산식을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유튜브에는 통신비 절약 꿀팁이라는 영상이 수십만 뷰를 찍고 네이버 카페에는 요금제별 손익분기점을 엑셀로 정리한 자료가 올라옵니다. 심지어 AI 챗봇에게 물어보면 내 사용 패턴에 맞는 최적 요금제를 추천해주기까지 해요. 정보의 비대칭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이제는 소비자가 오히려 매장 직원에게 인터넷 최저가가 이건데 여기는 왜 비싸요? 약정 안 하면 안 되나요? 하면서 주도권을 행사합니다. 직원은 당황해요. 예전엔 자기가 설명하면 고객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지금은 고객이 더 많이 알고 와서 따지니까요. 이건 단순한 가격 흥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정보 권력 관계가 완전히 역전되었다는 뜻이에요. 과거엔 매장이 정보를 쥐고 소비자를 이끌었다면 지금은 소비자가 정보로 무장하고 매장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매장은 더 이상 정보의 우위를 점할 수 없게 됐어요. 소비자를 설득할 무기를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매장만의 특별 할인이라는 말도 이제 안 먹혀요. 고객이 스마트폰 꺼내서 여기 보세요. 온라인이 더 싸던데요? 하면 끝이거든요. 정보 독점으로 먹고 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구체적인 인물로 비교해 볼까요? 월급 300만 원 받는 직장인 김자급 씨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최근 유튜브에서 통신비 절약 영상을 봤어요. 진짜 이렇게까지 차이 나나 싶어서 계산기를 두드려봤죠. 그리고 다음날 바로 자급제 폰을 주문하고 알뜰폰으로 갈아탔습니다. 월 7만 원 내던 통신비가 2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한 달에 5만 원, 1년이면 60만 원이 절약됩니다. 김 씨는 이 돈을 그냥 써버리지 않았어요. 적금 들고 주식 사고 온라인 강의도 결제했습니다. 통신비를 줄여서 생긴 여유 자금을 자산 형성에 활용한 거죠. 반면 옆집에 사는 박약정 씨는 어떨까요? 뭐 다들 이 정도는 내잖아 하면서 관성대로 기존 통신사와 약정을 유지했어요. 2년 후 둘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김자급 씨는 120만 원을 아껴서 그 돈으로 배당주를 샀고 박약정 씨는 120만 원을 더 썼지만 손에 남은 건 똑같은 폰 한 대뿐이에요. 개인 단위에서는 단순한 절약처럼 보이지만 이런 사람이 100만 명 단위로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통신산업 전체가 재편됩니다. 고가 요금제 가입자가 줄어들고 알뜰폰 가입자가 폭증하고 통신사의 매출 구조가 무너져요. 실제로 최근 3년간 알뜰폰 가입자는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통신 3사의 고가 요금제 가입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대리점 생태계도 붕괴하고 있습니다. 대리점은 고가 요금제 약정으로 수수료를 받아 운영되거든요. 그런데 약정 고객이 사라지니까 수수료 수입이 끊기는 겁니다. 결국 폐업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어요. 통신사와 대리점은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보조금을 살포하며 필사적으로 방어에 나섭니다. 지금 가입하면 50만 원 지원, 이번 달만 특별 할인 같은 문구가 매장 유리창을 뒤덮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보조금을 아무리 뿌려도 예전만큼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더 이상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기존 고객이 떠나지 않게 붙잡는 방어용 비용으로 전락했어요. 과거엔 보조금 주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신규 개통을 했습니다. 와, 공짜 폰이네? 하면서요.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 성능이 평준화되면서 교체 주기가 엄청 길어졌어요. 3년, 4년을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갤럭시든 아이폰이든 성능 차이를 체감하기 어려우니까요. 막대한 보조금을 써도 예전만큼의 신규 개통 효과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결국 마진이 줄어든 통신사는 어떻게 할까요? 비용 부담을 유통망에 전가합니다. 수수료 깎을게, 대신 너희가 알아서 해. 이런 식이죠. 대리점은 재고 부담에 임대료에 인건비까지 감당해야 하는데 수수료마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버틸 수가 없어요. 하나둘 폐업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전국 휴대폰 대리점 수가 30% 가까이 감소했어요. 명동이나 강남 같은 상권에서도 휴대폰 매장이 카페나 편의점으로 바뀌는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입하면 현금 지원각 같은 문구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건 이러한 구조적 비효율 때문이에요. 소비자는 이미 계산을 끝냈거든요. 50만 원 받아봤자 2년간 120만 원 더 내면 손해잖아. 보조금 게임은 끝났습니다. 통신사에게는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결합 상품이에요. 인터넷, 휴대폰, IPTV를 묶어서 한꺼번에 쓰시면 월 3만 원 할인해 드립니다 하는 거죠. 이걸 락인 전략이라고 불러요. 고객을 가두는 겁니다. 한번 결합하면 빠져나가기 어렵거든요. 인터넷만 해지하려 해도 그럼 휴대폰 요금이 올라가요? 휴대폰만 바꾸려 해도 그럼 IPTV 할인이 사라져요. 이런 식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가 약해지고 있어요. 왜냐고요? TV를 켜서 채널을 돌려보는 문화 자체가 이 030 세대에게서 사라졌거든요. 유튜브, 넷플릭스, 티빙. 젊은 층은 OTT로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봅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채널을 틀어놓고 보는 IPTV는 부모 세대나 쓰는 거예요. 실제로 20대, 30대 1인 가구 조사를 보면 IPTV 가입률이 10% 미만입니다. 안방에 TV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으로 다 해결하니까요. 젊은 층에게 결합 상품은 더 이상 혜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서비스를 강제로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다가와요. IPTV 할인해준다는데 난 TV도 안 보는데? 이런 반응이죠. 결합 할인이라는 무기가 약해지면서 소비자는 오로지 요금의 저렴함과 약정 없는 편의성을 기준으로 통신사를 선택합니다. 결합하면 할인이 아니라 애초에 싼 고를 찾는 거예요. 이러한 기준에서 알뜰폰은 기존 통신사보다 훨씬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부가 서비스 없이 통신만 제공하니까 가격이 쌀 수밖에 없거든요. 통신사의 마지막 보루였던 결합 상품마저 흔들리는 겁니다. 통신사를 한번 톨게이트에 비유해 볼까요? 통신사는 오랫동안 통신망이라는 외길을 지키며 통행료를 받는 톨게이트와 같은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어요. 소비자는 이 길을 지나가려면 돈을 낼 수밖에 없었죠. 다른 길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회도로가 생긴 겁니다. 첫 번째 우회도로는 자급제예요. 온라인 유통이라는 새 길이 열리면서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도 기계를 살 수 있게 됐어요. 쿠팡, 네이버, 애플 스토어에서 직접 사면 되거든요. 대리점이라는 톨게이트를 우회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회도로는 알뜰폰이에요. 같은 통신망을 쓰면서도 훨씬 가벼운 요금 체계를 제공하는 저가 루트가 열린 거죠. SK망을 쓰는데 SK보다 절반 가격인 겁니다. 똑같은 길인데 통행료가 반값이에요. 세 번째 우회도로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곧 올 겁니다. 위성통신이에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같은 기술이 상용화되면 하늘길이 열립니다. 지상의 통신망이 아니라 위성으로 직접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통신사의 독점적 지위는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회도로가 많아질수록 톨게이트는 어떻게 될까요?
통행료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이 다 우회도로로 빠져나가니까요. 이게 지금 통신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통신사는 요금을 내릴 수밖에 없고 이는 수익 감소로 직결됩니다. 과거엔 싫으면 말고 할 수 있었어요.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싫으면 우회도로로 가면 되지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생긴 거예요. 통신사의 협상력은 약해지고 소비자의 협상력은 강해지는 겁니다. 권력의 이동이죠. 약정이 끝나는 순간 당신은 갈림길에 섭니다. 왼쪽 길은 전통적 약정 유지, 오른쪽 길은 자급제, 알뜰폰 환승이에요. 어느 길을 선택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편의성과 서비스를 중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장 가면 직원이 다 해주고 문제 생기면 바로 AS 받고 통신 3사 멤버십으로 커피도 할인받고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전통적 방식을 택합니다. 가족 결합이 강력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배우자, 자녀까지 한 통신사에 묶여 있으면 혼자만 빠져나가기 어렵죠. 이런 분들은 A를 선택해요. 반면 가성비와 자유로움을 중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멤버십 할인? 나 커피 안 마시는데. AS?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이런 성향이면 B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1인 가구거나 젊은 층일수록 B를 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 오프라인 매장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역할이 바뀌어요. 판매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요. 데이터 이전 도와주고 AS 대행하고 복잡한 상담 처리하고 사람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으로 축소 생존하는 거죠. 실제로 일부 매장은 이미 변신하고 있어요. 폰 판매보다는 폰 관리 서비스에 집중하는 식으로요. 노년층 대상 스마트폰 사용법 교육, 데이터 백업 서비스, 중고폰 매입 같은 걸 하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결국 매장이 모두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예전처럼 번화가 한복판에 큰 매장 여러 개가 경쟁하는 풍경은 보기 어려워질 겁니다. 소비자는 이제 자신의 성향과 경제적 상황에 맞춰 주체적으로 통신 소비 방식을 결정해야 해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휴대폰 약정은 단순한 구매 계약이 아닙니다. 2년 동안 내 미래 소득을 저당 잡히는 고정 지출 계약이에요. 매달 7만 원씩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 2년이면 168만 원입니다. 금리와 환율이 불안한 시대에 똑똑한 소비자는 더 이상 막연하게 돈을 내며 묶여 사는 삶을 거부합니다. 매장이 조용해진 건 소비자가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스스로 정보를 찾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호갱 탈출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2년 뒤를 상상해보세요. 관성대로 비싼 요금을 내는 사람과 오늘 비교하고 계산하여 고정비를 아낀 사람. 이 둘의 격차는 점점 벌어질 겁니다. 진정한 선택권과 경제적 자유는 약정 만료 문자를 받은 날이 아니라 오늘 당장 검색하고 비교하는 행동에서 시작됩니다.